안녕하세요 여러분, 원남보조기 사용설명서 손팀장이에요. 오늘은 이제 막 척추측만증 보조기를 처음 착용하게 된 아이들이 유념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뭔지 좀 더 심화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난생 처음 척추측만증 보조기를 착용하게 되면 마음도 많이 힘들지만 몸도 많이 저항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단단한 보조기가 몸에 맞닿아 있어서 피부 트러블도 많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엔 본격적으로 측만증 보조기를 착용하게 됐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공통된 변화가 무엇인지,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보조기를 착용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몸과의 밀착 정도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보조기 착용 설명을 열심히 듣고 가고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면 긴가민가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되나? 그렇게 궁금하실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선을 그어드려요. 이렇게 보조기가 완전히 밀착됐을 때 13, 14 정도가 가장 퍼펙트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아이들이 처음부터 13, 14에서 착용을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아이의 적응 상태에 따라서 처음에 검정색 줄을 그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아이가 적응이 가능하겠다.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선을 그어드리고 점차 밀착이 되어 가면서 적응이 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조기를 착용한 후에는 보호자분이 보아주시든지 아니면 아이 스스로가 거울을 보고 이렇게 양 어깨가 좌우 수평이 맞는지, 그리고 골반의 좌우 수평이 맞는지 그걸 연습해야 하는데 이렇게 아무리 연습을 해도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저희 회사에 방문하셔서 다시 점검하고 패드를 이용해서 대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해요. 다음으로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앉았을 때, 여기 보시면 우리 아이가 보조기를 착용하고 앞으로 30도 정도 숙였을 때 이 보조기가 아랫배를 이렇게 찍어 누르는 거지는 않은지, 아랫배 부분이 불편하거나 아프지는 않은지 그거를 확인하셔야 해요. 보조기 끝선에 아랫배가 눌려서 아프지 않도록 착용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책상 의자에 앉아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 아이들이니만큼 이렇게 의자에 앉았을 때 보조기 엉덩이 끝 라인이 의자 바닥에 닿지 않는지 살펴보셔야 해요. 가능하면 방바닥이든 의자든 바닥으로부터 약간은 떨어져 있어야,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어야 좋겠죠. 그래서 보조기는 골반 위에 살포시 얹는다는 느낌으로 착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조기를 너무 아래로 차게 되면 골반 통증이 오게 돼서 오래 차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조기는 골반 높이 위에 살포시 얹어 놓는다는 느낌으로 착용 높이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조기를 착용할 때도 섬세하게 구석구석 다 체크하고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딘가가 아픈 것 같아. 그럴 땐 이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심리적인 건지 아니면 정말 아픈 건지를 확인하고 이거를 시간을 두고 관찰해 나가면서 적응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점검해 볼 것은 팔, 다리의 저림 현상이에요. 팔에 저림이 온다는 건 목에서 눌림 현상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다리에 저림이 온다는 거는 허리 쪽에 눌림이 현상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목에 눌림 현상이 올 때는 목을 반듯하게 펴주고 그 다음에 벨크로를 조금 느슨하게 조정해서 그 저림 현상이 완화되면 다시 조였다가, 또 그 저림 현상이 지속되면 다시 풀렀다가 다시 조였다가, 그렇게 반복을 하시고요. 허리 쪽에 통증이 오는 것은 허리 쪽을 따뜻한 온찜질을 해준다던가, 그 다음에 몸을 좀 따뜻하게 해서 그 다음에 보조기를 좀 채워주고 벨크로를 느슨하게 해준다면 다리 저림 현상도 조금씩 사라지게 돼요. 하지만 그래도 저림 현상이 계속된다면 보조기 회사에 방문하셔서 수정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살펴볼 것은 가슴 통증인데요. 만약 이 통증이 가슴을 누르고 압박해서 생기는 것이라면 수정이 가능해요. 하지만 뼈의 밀림 현상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헉 하는 숨막힘이나 가슴 통증이 온다는 거는 벨크로를 느슨하게 해가지고 천천히 적응해 나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슴 통증이 온다고 하면 너무 겁먹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못 견딜 건지 아니면 내가 일시적으로 그러는 건지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특히 보조기를 착용한 채로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게 되면 등 쪽에, 허리 쪽에 뼈가 튀어나와서 보조기와 마찰이 생기면서 허리가 아프게 되고 또 몸이 앞으로 숙여지기 때문에 가슴 압박이나 그리고 골반 쪽 통증이 오게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세를 반듯하게 그리고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앉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런 팔저림이나 가슴 통증보다도 더 많이 호소하는 게 피부 트러블이에요. 처음에 보조기를 착용하다 보면 아이들이 피부가 벌겋게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붉게 변하는 경우는 사실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피부 연조 쪽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정말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호두알처럼 피부가 머물지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걸 일종의 피부 몸살이라고 생각해요. 여리고 어린 우리 아이의 피부에 생소한 압박을 받으니까 피부도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압박을 느슨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저희는 녹차팩을 활용하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건 다음번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많은 도움 되셨을까요? 제가 많은 아이들에게 보조기를 착용하고 관리하면서 지켜본 결과로는 보조기를 처음 착용한 후 3일 동안이 가장 힘들고 눈물겨운 시간이랍니다. 마음 먹고 실천하는데도 3일이 가장 힘든 고비인데 우리 아이들은 몸을 압박하는 생소한 보조기를 차야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밖에 없겠어요. 하지만 모두 이렇게 3일 만에 적응이 끝나진 않아요. 예외도 있거든요. 어떤 아이는 열흘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한 달이 걸리기도 해요. 이렇게 적응이 힘든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더 자주 소통하고 상담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옆에서 같이 울지 마시고 용기 낼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척추측만증과 정면 승부하려면 보조기를 완전한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죠? 우리 아이들이 보조기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응원하고 애쓰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